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한국 골프 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 야외 활동이 좀 제한되면서 이게 되게 안전한 대안으로 떠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젊은 층까지 막 골프에 유입되고 엄청난 호황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뜨거웠던 열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팬데믹 특수가 끝나면서 골프 산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은 건 분명해 보여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랄까 경기가 오르노리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비용 구조의 문제라든지 또 소비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다른 여가 활동과의 경쟁 같은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현상의 실체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숫자로 나타난 현실부터 좀 짚어보죠. 2022년에 국내 골프장 소비 지출액이 2조 2천억 원을 넘었다고 하던데요. 네, 엄청난 규모였죠. 그런데 이게 2024년에는 1조 9천억 원대로 뚝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불과 2년 만에요. 네, 그 수치가 정말 많은 걸 보여주죠. 거의 3천억 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3%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와, 3년 만에 13%면 정말 급격한 변화인데요. 이게 팬데믹 기간 동안 부풀었던 기대감이 얼마나 빠르게 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 같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그 비용, 돈 문제겠죠. 네, 그 점이 현재 이 상황을 만든 뭐랄까 핵심 동력 중 하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팬데믹 거치면서 그린피가 정말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솟았죠. 얼마나 올랐나요? 자료 보니까 상승률이 꽤 높던데요. 네, 대중형 골프장은 주중요금이 평균 한 31.8%, 그러니까 30% 이상 올랐고요. 회원제 골프장도 한 22% 넘게 올랐다고 해요. 30%요? 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말에 1인당 한 30만 원, 40만 원은 그냥 훌쩍 넘기기 일쑤거든요. 와.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한 번 라운딩 하는데 거의 12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드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캐리피도 계속 올라서 이게 14년 만에 50% 이상 올라가지고 팀당 거의 15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까요. 이야, KDP만 15만 원이면 정말 부담이 상당한데요. 네, 상당한 부담이죠. 특히 좀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 MZ세대에게는 이게 엄청난 장벽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니, 그 돈이면 요즘 테니스나 뭐 러닝 같은 다른 스포츠 훨씬 다양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코로나 때 골프에 발을 들였던 2030 세대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은 테니스나 클라이밍 아니면 그냥 러닝처럼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고 또 접근성이 좋은 다른 스포츠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이탈 현상이 실제로 있군요. 네, 그리고 또 노년층 사이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비용 부담이 덜한 파크 골프 아시죠?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분들도 늘고 있고요. 파크 골프요? 아, 그 약간 작은 규모로 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훨씬 간소화된 장비로 즐길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죠. 이런 비용 압박이 결국 국내 골프장을 외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아예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하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아, 해외 골프 여행 수요 증가도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죠. 동남아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곳에서 골프 치는 게 오히려 국내보다 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특히 겨울철 비수기에는 따뜻한 해외로 수요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더 뚜렷해졌고요. 비용 문제 말고 또 이용자들이 좀 불편을 느끼거나 불만을 갖는 지점은 없을까요? 아무리 비싸도 만족도가 높으면 계속 찾을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의 불편함 같은 거요. 여전히 전화로 해야 하거나 아니면 특정 앱으로만 가능한 곳들이 많아서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아, 예약이 아직도 좀 그런가요? 네, 그리고 카트 이용료 같은 부대 비용이 너무 높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객 경험 측면에서 개선이 좀 더딘 거죠. 그렇군요. 정부에서도 뭐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걸 조건으로 그린피 상한선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시도들이 있기는 한데 글쎄요, 현장에서는 골프장들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가격을 내릴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실효성이 문제군요. 네. 결국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때 막 대중화되는 듯 보였던 골프가 다시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
일부 계층의 스포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상황을 좀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해법들을 좀 살펴보죠.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과제는 역시 가격 거품을 빼는 거겠죠. 그린피뿐만 아니라 캐디피, 카트비 같은 핵심 비용들을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캐디 선택제를 좀 더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IT 기술을 활용해서 캐디가 없어도 플레이어가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IT 기술 활용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골프존 앱 같은 데서 제공하는 코스 안내나 거리 측정 같은 기능 있잖아요. 그런 자율 플레이 지원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거죠. 네, 확실히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예약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겠고요. 그럼요. 예약부터 시작해서 결제, 그리고 실제 라운딩까지 전 과정에서 IT 솔루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예약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비대면으로 체크인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셀프 서비스 같은 걸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 골프나 스크린 골프 같은 첨단 골프 콘텐츠를 좀 더 다양화하고 기존 골프장들과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친환경적인 골프장 운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골프장들이 환경 문제로 비판받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정부 역할도 중요하겠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요. 동시에 골프 산업 전체의 어떤 혁신이나 대중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한국 골프 산업이 마주한 현실이 생각보다 더 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팬데믹 특수라는 그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 보니 높아진 비용의 벽, 그리고 외면하는 소비자라는 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셈이네요. 예, 그렇죠. 또한 골프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던 것은 분명 큰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그냥 단기적인 특수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시키려면 말씀하신 대로 비용 부담 완화, 그리고 이용자 경험 개선, 이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네. 업계와 정부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서 골프가 다시 소수만을 위한 그런 비싼 스포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요. 어쩌면 이게 단순히 비용이나 편의성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 여가에 대한 기대치를 과연 얼마나 잘 충족시켜주고 있을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골프 경험에 어떤 본질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은 아닐지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